네, 안녕하세요. 홍성웅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그리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를 탐색하고 미래 일자리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함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요소 기술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합해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도구, 기술 및 전략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려면 어 예전엔 뭐 영화관을 가기도 하죠.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잠깐 있다가 사라졌던 건데 비디오 방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도 있었고요.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방, 또 어, 영화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있었죠. 물론 지금 우측에 표시되고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들이 영화관을 대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뭐 인프라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디오 방이나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절에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내 어, OTT 디바이스만 가지고 영상을 보고 거기에 더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어, 한쪽 측면에서 디지털이 그냥 어떤 요소 기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create new business model,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은 상상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지능적 시스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데이터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축적된 값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적 모델을 모사하는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능적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율적 학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패턴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이 패턴을 인식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적 패턴도 결국은 어, 여러 반복 학습을 통해서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의 반복된 패턴을 학습하고 인식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델인데 이러한 모델을 모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율적 학습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지능적 시스템과 자율적 학습이 합쳐져서 결국은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놈이 바로
인공지능의 정의와 본질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존재하겠죠. 인공지능은 이제 아주 약한 인공지능부터 출발을 했죠. 특정한 작업에 대해 특화된 인공지능들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인식하거나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또는 이러한 단일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왔던 일들은 사실은 이러한 약한 인공지능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 이제 AGI라고 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갈 겁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시스템, 다양한 문제를 인간처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그런 강한 인공지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 갈 겁니다. AS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의 을 뛰어넘는 단계. 아직은 이론적인 개념만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가겠죠. 뭐 매트릭스 같은 세상, 예, 그런 세상이 이런 초인공지능 시대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아마도 공존하는 시대는 강한 인공지능 시대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아마 공존하는 형태의 모델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는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겠죠. 지금 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도 상당히 어설프죠. 예, 얘가 바로 생성형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들도 어설프게 보여집니다만 이런 것들도 현재 점점 더 기술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약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와 있다. 이것이 AGI라고 하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으로 갈 거다. 그리고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는 형태의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GI의 가장 큰 영역은 자기 계산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다중 영역의 학습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와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 사실 사람이 뛰어난 것은 문제를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AGI의 발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컴퓨터가 인간만큼 생각하고 인간만큼 판단하고 인간만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약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고 현재 약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처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AGI는 복잡한 의사결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AGI의 아주 초단계이지만 컴퓨팅 능력과 알고리즘의 발전 등이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탄소 중립, 앞에서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목이 이거죠. 예, 인공지능과 탄소 중립,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탄소 중립은 정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가능하냐? 다시 말해서 탄소가 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1.5도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1.5도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1.5도를 지나서 1.5도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의 어 기후 상황에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거다.
그중에서 약 3도에서 4도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GDP 임팩트의 약 30%를 우리가 이걸 복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상당히 고민인 거죠. 요 다음 페이지는 기후 위기가 닥친 세상을 한번 달리한테 한번 그려보려고 했어요. 달리가 어디에 들어있는 놈이냐면 챗GPT에 들려 있는 초창기 그림 그리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걸 2023년도에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렸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이렇게 저희한테 그려줍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이것도 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 전환의 주요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의 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통합 및 최적화,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한 탄소 감축, 그리고 원격 근무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 ICT 인프라, 에너지 관리, 디지털 기후를 통한 기후 에너지 모니터링 대응 같은 것들을 가지고 탄소 중립의 영향을 좀 분류해 놓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팬데믹 사태 때 베니스의 바닥이 깨끗해지고 물이 투명해지고 탄소 중립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비대면 활동이 많아질수록 탄소 중립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탄소 중립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요 내용부터는 우리가 2교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